안녕하세요. 한양증권 전소영입니다. 제가 요즘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글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글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뜻이다. 이 얘기는 사소한 행동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이 손자병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이 IT 업계를 중심으로 반등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은행 지원 방안 모색 소식이 또 은행주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증시가 3%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역시 오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외국인이 결국에는 국내 채권을 순매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안도감이 형성이 되면서 채권 금리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환시장에서는 그 시그널이 조금 다릅니다. 외환시장 오늘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중 계속해서 외국인의 역송금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환율의 1180원을 지지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업 베이시스도 오늘은 소폭 개선이 됐지만 외환 리먼 사태 이후로 가장 2009년 4월달 이후로 마이너스 300bp를 하향 돌파하면서 어제는 사실 상당한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계속 다른 시그널을 내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시지만 주식 외에 다른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보면서 어떤 시그널이 맞는 시그널인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씩 그 불안감을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늘장, 금일장뿐 아니라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 즉 급등락을 연출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해외 이슈에 의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이런 사태들, 이러한 변동성에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결론이 11월 초에 어떤 방향이든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11월 초 그랜드 플랜에 의해서 그리스를 질서 있는 디폴트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디폴트를 시키지 않고 유로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하느냐, 즉 어떤 방향이든지 11월 초에는 이제 그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 이후 안도렐리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 상황이 만약에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는 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동성에 의한 안도렐리는 당연히 따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닌 좀 긴 안목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루하루 급등락한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또는 두려워하고 이런 일보다는 결국 시간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이 나옴에 따라서 추후에는 손실을 만회할 만한 그런 랠리를 기대를 하시고 또한 기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긴 안목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SS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 한양증권 전소영 의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자병법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예. SS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오늘 아무래도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 때문인가요?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약간 좀 침울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잘못 봤나요? 어떤가요? 사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그 국면을 좀 모색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뭔가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정말 그만한 인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왜 시대 아이콘을 잃어버린 마음에 아마 모든 전 세계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 그 전자 쪽, 그 IT 이공계 학생들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나의 롤모델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자, 오늘 그러면 베스트 이슈부터 함께 볼 텐데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하죠? 벌써부터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을 건지,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자, 개인적으로 아마 소견을 아마 계속 좀 나열을 하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아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면 따라서 일단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영향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전부 다 이제 그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뭐 또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들이 현재는 반등을 시작을 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이런 IT주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제 별세 소식도 물론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내보는 스티브 잡스가 별세함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내년에 이제 단순히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신제품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IT주들의 상승이 오늘은 조금 더 눈여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어제죠. 어제 아이폰 5G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이폰 4G S로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이 삼성 특허 소송에 좀 단기적인 영향을 현재는 좀 주었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아직 IT 업종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수급 부분의 문제 해결이 현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현재 주가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IT가 이제 뭐 차화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현재는 이런 구조적인 수급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동안 낙폭에 대한 리바운딩, 그리고 이제 현재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자동차를 버리고 IT로 갈아타는 이러한 펀드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 관리, 펀드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IT를 선호하는 현상, 이런 현상에 따라서 IT주들의 현재 업종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수요가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적 성장을 현재는 바라보기엔 무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적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장 컨센을 겨우 맞추는 정도, 이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자금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랠리는 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실 때에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애플이 키워온 IT의 파이를 참 많은 국가들이 좀 나눠 가졌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고요. IT가 조금 더 이 선두적인 입장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내일이 아마 또 중요한 날로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지 발표가 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적이 시장이 상당히 이제 낮게 잡았다가 그거보다는 좀 좋게 나온다라고 네. 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IT 업계 좀 정말 장기적인 한 10년 정도의 긴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IT에 대한 수요는 사실 상당합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아직까지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 인구들이 상당하고 TV도 없는 인구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IT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불황이라는 이런 경기 둔화가 나타났을 때 수요가 10%만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실적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 연간별로 기업들의 주가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반도체라던가 AMOLED, 솔라셀 이런 모든 IT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장기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긴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안목을 좁혀보신다라면은 IT는 지금 현재 차화정을 대신할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지만 네. 단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이 경기 회복이라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과 맞물리면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등이 예상이 되는 것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증시 얘기를 더 해보죠. 지난 이틀 동안 너무 억울하게 좀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 증시가 유독 더 극과 극을 경험하며 너무 변동성에 노출돼서 그야말로 공포의 그런 도가니였는데, 오늘의 좀 반등을 안도의 하나의 좀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안도 랠리를 좀 기대하자라는 네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안도랠리를 기대하자는 얘기가 이제 11월 초 이후에 안도랠리 기대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네. 10월 달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안도랠리에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 같고요. 아직까지 10월 장에서는 그 유럽 쪽의 리스크들이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굉장히 좀 출렁이는 장세를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1월 3일 날 그리고 4일 날 G20 정상회담에서 그 유럽 쪽을 구제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그 안도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금일 시장이 이제 그 IT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현재는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 SDI 등등에서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일 유럽 시장에서 그 은행 증자 문제들이 나왔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독일 측에서 좀 정부가 강력하게 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오늘은 그 반등에서 약 한 40포인트 정도 현재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현재는 그 매수에 동반 매수에 참여했지만은 기관인 전체 매수 금액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IT 관련 대형주들로서 현재는 채워놨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는 편중이 되어 있고 네. 외국인들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는, 즉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밑에 매수 세력을 받쳐두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즉 일정 부분 하락을 방어해주는 정도의 현재는 매수에 현재는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장 그리고 10월장은 지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유럽발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됨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장에서 커진 변동성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11월 이후부터는 일정 부분 안도랠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외국인과 기관이 싹그리 매수를 보인 것은 뭐 우리가 마음을 놓일 만할 그런 겉모습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편중된 그런 편식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IT로 많이 쏠렸는데 기관의 매도는 오늘 자동차로 많이 쏠렸습니다. 자동차는 엊그제 전소영 원고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한미 FTA 초읽기 수혜주로 급등했다가 바로 고꾸라졌거든요. 이거 어떠합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들의 이런 그 섹터별로 리밸런싱 작업들이 지금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투신권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이 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수급상으로 IT 업종들이 담기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둘 다 이제 관점은 좋긴 합니다만은,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이런 전제라면은 둘 다 회복기에 접어드는 건 맞습니다만은 수급상으로 볼 때 지금은 기관이 IT를 담고 있다면은 그쪽이 오히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이미 겪었다시피 만약에 비중에서 뺀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다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분명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증시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환율을 볼 텐데요. 최근에 아주 변동성이 컸던 환율이 조금 좀 잠잠해지는 걸까요? 1,190원에서 조금씩 그래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네네. 얘기를 할까요? 네. 환율은 일단 어느 정도 1,200원이라는 단기 저항에 대한 심리가 고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역의 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1,180원 선에서의 매수 세력들도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꺾일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한 번씩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화의 움직임에 따른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변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의 환율도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200원이 단기적인 지지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그 8월 재정 흑자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무역수지 흑자 부분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서 일정 수준 환율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가 충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엊그제 발표를 했죠. 그 환율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환율을 방어하는 데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 간 행동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의지 표명만으로도 1,200원 선이 충분히 단기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환율 부분도 역시 구조적으로 안정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인, 유럽발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환율도 이제 주식시장과 같이 큰 변동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부분도 이제 이후에 아까 드린 것처럼 11월 초에 유럽 시장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물론 이후에 이제 저성장 국면의 문제가 남아있지만은 그러한 이슈들이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환율 부분도 일정 부분은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스트 이슈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워스트 이슈도 함께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한 이후에 하루 만입니다. 이탈리아의 4곳입니다. 은행 4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바로 오늘 참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잡스 사망 소식에 묻혔고요. 그리고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안 보는 게 낫다 해서 묻혔어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오늘 그 무디스가 이탈리아 4곳 은행 신용등급 강등한 거예요. 오늘 좀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도 기분 나쁘지만 한번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소영 의원님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악재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귀를 닫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최민규 과장님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재정 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들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덱시아 은행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 뱅크런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망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가 디폴트할 경우에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익스포저를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밝힌 것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살펴보면 은행들은 여전히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이 덱시아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벨기에 GDP에는 100%를 초과합니다. 이 자산 규모가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GDP 대비 약 30%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덱시아라는 은행이 상당히 큰 은행인데요. 이런 은행들이 지금 안 좋아서 구체적으로 공적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은행들의 신용 경색과 이에 따른 위기들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질서 있는 부도 그리고 은행들에 대해서 그리스 채권에 대한 헤어컷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뿌리면서 이런 악재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작은 의심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BOA 같은 은행들의 자금 확충 문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살펴볼 만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BOA 같은 경우는 어제 증시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하락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BOA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도 됐고요. 네. 또 리먼 사태 이후에 또 모건 스탠리의 또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주가 급락이 그동안 우리에게 좀 두려움을 안겨줬잖아요. 오늘 하루만 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입니다. 은행, 증권, 금융이. 근데 오늘 하루만 보고서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은행주도 이제 그 발표의 문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누구에게는 굿뉴스인데 누구에게는 또 배드뉴스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금융주 실적과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들의 이제 근간들을 살펴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변동이 경기에 민감한 IT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좀 은행들의 실적이 기대에도 부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장세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권사들의 대부분 실적 전망 리포트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실적 자체만 봤을 때 은행주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글로벌리 은행들에 의해서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그리고 최근의 이슈가 은행과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민감한 변동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은행주들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달 순이익이 3.9%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연준에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장기 금리를 내리면서 네. 은행들의 수익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내 은행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계속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겠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업종별 이슈까지 해서 오늘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뉴욕 증시 많이 궁금하시죠? 잡스의 사망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누구 말로는 거의 X판이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플러스권으로 좀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전망 쪽으로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처럼 큰 반등이 나왔어도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SS 패널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와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확인하시죠.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섭 대리는 지수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700에서 172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급등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요. 오늘 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만약 금리를 낮춘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정유업종과 건설업종을 선정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낙폭이 과대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정재훈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740에서 17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선 아래로 밀리며 외국인 매수세가 나오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는데요.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갖고 관망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정재훈 대리는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 해운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꾸준히 지수 상승을 예상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낙 지금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그래서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가 조금씩 하나하나 풀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부분은 얼마 전에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지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죠,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정도에 있을 CPI 발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양적 완화 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유럽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가장 좀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 해외의 그런 모멘텀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예전에 보수적인 9월달에 보수적인 움직임에서 10월달에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변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수 상승 쪽에 앞으로 계속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건설주를 관심 업종으로 꼽으셨는데요. 많은 증권사들이 건설주의 급락이 과대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투자 유망 종목까지 꼽아주시죠.
예, 사실 이 건설주가 빠지게 된 계기에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LED와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림 산업이 어제 하한가를 이틀 연속 간 그 이유와 오늘 LG 관련주들, 특히 IT주들이 급등한 이유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떠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빠지지 않았던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끌어내리는 과정을 가져갔었고, 또한 반대로 그동안 많이 모르지 못했던 미리 빠졌던 IT 종목을 끌어올리는, 한마디로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IT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고 판단하기가 너무 이른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건설주가 펀더멘털 훼손돼서 빠졌다고 보기가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기관들의 손절성 매물과 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들의 수급 논리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 쪽,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중동 쪽 수주 모멘텀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유럽 위기가 중동 쪽까지 아직까지는 번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낙폭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평가 영역에서 이 두 종목은 접근해 보시는 것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추천 이유와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 내일장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전망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의 반등을 내일 금요일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일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워낙에 일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일도 중요하겠죠. 최근에 금요일만 되면 잘 오르지 못했는데, 네, 금요일 징크스가 정말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리스크를 줄이고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금요일 이제 주말마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월요일에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길 시장은 일단은 물론 시장 자체를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이길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국면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일 저녁에 유럽에 별다른 큰 이슈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 베이시스가 약 1.6포인트 정도로 콘텐고 상대로 굉장히 현재는 강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물량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관의 손절매 물량이 어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하락하는 동안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의 손절매 물량, 그리고 이제 펀드에서 종목 교체를 하는 이러한 이제 물량들이 조금만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내일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현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을 한번 또 살펴보실 때 금일 기관들이 매수가 굉장히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분산이 될 것인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급은 종목별로 이제 기관의 매수의 연속성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지수를 결정하고 기관의 수급은 이제 종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제 종목을 이제 피킹을 해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기관의 매수 연속성이 나오시는 종목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예. 이제 환율과 베이시스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팁이 되겠군요. 네, 전소영 의원님. 네, 오늘은 조금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이제 발표되었던 거 보니까 주식시장에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이 5개월째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심리가 개선이 되면은 언제든지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심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일수록 적은 거래량으로 상당히 많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심리가 안정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반등의 여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반등을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을 좌우할 뉴스가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할 펀더멘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셔서 좀 대응을 적절히 적시적소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나 이 1900포인트와 그리고 20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가야 뛰어넘어야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계속 전수연구원님께 저희가 연속해서 그런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 지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쉬는 것도 투자다, 쉬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전수연구원님께서 정말 그런 이제 말씀에 좀 부담감을 느끼셨던 걸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분간 좀 쉬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말씀 직접 해주시죠. 예, 제가 사실 3월부터 같이 SS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7월부터 사실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드려서 돌아보니까 좀 많이 죄송한 면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아메리카노로 계속해서 이제 SS의 참여자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것 같으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객관적이고 차분한 시장 분석으로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었는데요. 그동안 너무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전화 연결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종감증권 최민근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